내적인 거는 사실 이제 그 자신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회적인 문제 행동은 본인 혼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 타인, 누구에겐가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청소년들의 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청소년 폭력의 특징, 여러분들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폭력은 주로 친구, 그리고 선배, 불량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악성 폭력의 형태가 많으며 그 밖에도 부모나 교사의 체벌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청소년의 폭력이 점점 더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러한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욱 잔인하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 잔인하고 그 다음 비인간적이다. 최근에는 우리가 뭐 군사회에서의 어떤 이런 폭력 부분도 있는데 이미 청소년의 폭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폭력의 가해자가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좀 공부를 안 하고 뭔가 문제 행동을 많이 하던 그런 아이들만 폭력의 가해자였다면 현재는 그게 아니라 멀쩡하게 아주 모범생으로 잘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어떤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피해 사실을 알려야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죠. 계속 골막하다가 나중에는 더 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전에 조금 더 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채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집단 괴롭힘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적인 문제 행동 중에서 집단 괴롭힘이다. 우리가 이것을 집단 따돌림이라고도 하죠. 누가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집단 괴롭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학교 장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일종으로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약한 입장에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고립시키고 괴롭히는 것. 그래서 한 명 이상의 학생입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립시킨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뭐 길게는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꾸준히 계속적으로 당해오고 있는 거죠. 괴롭힘 그리고 고립시키는 거. 다른 사람들과 일절 관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주로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여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따돌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나 또 직장 생활에서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다면 여학생이 훨씬 더 집단 따돌림이 많다라고 했네요.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더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좀 더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더 많은 폭력 장면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TV나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폭력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 비해서 폭력 장면에 노출된다는 거죠. 되는 것이 훨씬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학습 이론에 의해서도 살펴본다면 이러한 폭력을 많이 목격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그의 뇌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동기화되어서 어느 순간에 폭력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 폭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때리는 것을 본 아이가 본인도 성인이 되어서 아내를 때리기도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폭력 장면에 노출되는 것이 많은 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집단 동조 압력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집단 동조 압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또래 집단이죠. 또래 집단.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본인이 어울리던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너가 여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너와 안 놀아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단의 압력을 받아서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소외될까 봐, 그리고 본인이 따돌림의 괴롭힘의 대상이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러한 폭력 장면에 집단 괴롭힘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경쟁적인 풍토다. 많이 힘들죠. 입시 위주의 교육하고 경쟁 풍토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집단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아이들이 이러한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집단을 괴롭힌다, 따돌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러한 학교 환경이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학교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들은 또 본인들이 누군가를 괴롭힘으로써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또 푸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해서 집단 괴롭힘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가속화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대책 역시 가장 이상적인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청소년 집단 괴롭힘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 가지로만 완벽하게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청소년 초기의 인지적인 성숙을 촉진시키고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개선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술이나 대인 협상 전략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 개인의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대책은,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인지적인 성숙도 사실은 촉진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내적인 거죠. 내적인 성숙과 더불어서 어떤 사회 관계, 그죠? 내적인 성숙,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 그리고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성.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이러한 그 사회에서의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족, 부모죠. 가족 요인도 좀 어느 정도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도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청소년들의
집단 괴롭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하나의 그러한 방법